레지던시 작업실에서 제가 사는 집까지 가면서 다 주운 것들이에요. 주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판들은 거기 레지던시에 같이 있던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옛날 피아노를 이렇게 부수는 작업을 했어요. 옛날 피아노. 그 피아노 부속품들이에요. 그 판때기들이. 옛날 피아노 판들인 거죠, 전부 다. 컬러풀한 그림을 할 때 어떤 얘기가 진짜 많이 들었냐면 일본 작가냐, 이거 일본 작가 같아. 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일본 사람 같대요, 약간. 그래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난 오방색으로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느낌이 들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인형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일본 물품을 가지고 설치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소소한 설치 작업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왜 그 색깔을 선택했나 지금 봤더니 일본 인형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밤에 보면 되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너무 이게 뭐라 그러지, 독창적으로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이 색감들이. 그래서 이걸 뭐 민족성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랙으로 넣었다고 한 작가가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40대 후반이 되면서 작품에 대한 회의감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또 작품이 대중과 소통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한 건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소통의 부분이 적지 않은가,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우연한 기회가 돼서 프랑스로 레이던시를 갔는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쪽에서 갈 때 제가 의도적으로 아무런 재료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재료로 또 해보고 싶었고, 또 만약에 그게 없으면 개념적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갔는데 뭐 회화 작가에서 이제 하여튼 글이들을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초반에 사실 블랙을 접한 건 우연한 기회였었는데 제가 있는 곳이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물감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쪽에 뭐 공사하다 남은 까만 페인트가 있었고, 그거를 처음에 쓴 게 사실은 시작이었었는데, 시작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그리면서 내 생각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오방색이라는 화려한 색깔을 썼었는데 그 색의 의미가 뭐지?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색깔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잖아. 검은색이 완벽한 색깔 아니야. 굉장히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게 뭐가 있냐면은 쓰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 컬러풀한 색을 썼을 때도 그렇고 블랙을 썼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다층적으로 칠을 해요. 한 번에 칠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10개의 물감을 개서 한 10번 정도, 20번, 어떤 거는 뭐 20번 넘는 경우도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검은색인데 좀 깊이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게 먹색깔이었었거든요. 그것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구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캔버스 위에 한지가 붙어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색이 빨려드는 것들을 의도하기 위해서 한지를 썼던 거고, 그리고 나만의 재료라고 이제 처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0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의 바탕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들이 그림자로 놓였을 때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물이지? 그림자만 보면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은 말레비치나 이런 작가들이 거의 완벽한 블랙을 구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태적으로.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도상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형식들이 뭐 몸이라든가 아니면 눈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물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눈물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블랙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또 눈물의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꽃도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인간의 눈물이 모여져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뭐 꽃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또 뭐 사람끼리 싸움 아니면 다툼 이런 것들을 오직 눈물 덩어리의 검은색을 통해서 형상을 표현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이 먼지라는 글자인데 사실은 처음에 딱 보면 읽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지금 먼지라고 해서 화면에 나오면은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먼지라고 어떻게 먼지 하다가 아마 3초 만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재미들도 있고 또 한글에서 한글을 형상화시켜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블랙과 저것이 만났을 때 뭔가 현대 문이랑 같이 현대 서예 같이 그림이지만 어떤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문자에 대한 것들이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글자를 봤는데 그게 기호로 읽힐 때 그래서 굉장히 낯선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것들이 그림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림 그리기 초창기부터 좀 독창적인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어차피 이 그림이 한국 안에서만이 아니고 해외로 나갔을 때 한국의 색깔을 쓴 거예요. 제 나름대로 오방색을 쓴 건데 원색을 쓴 것도 있지만 색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푸른색은 저는 독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독이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질투고 제 나름대로의 정해진 색감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감 어떤 작품 하나를 구상할 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색깔을 쓰는 것 같아요. 끌어들여서. 나이도 그때 이제 한 20대, 30대였었고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그때 세상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했었고 명확하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잘못 볼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어떻게 보면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는 그때도 지금도 어렸을 때도 관심이 많죠. 사회의 변화가 내 삶도 변화시키니까 당연히 반영이 됐겠죠. 세상을 움직이는 기반이 철학이잖아요. 철학 아니면은 종교?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예술이 그런 그 두 가지 안에 소소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나름 내 인생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이걸 통해서 세상의 전시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 왜소한 나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탕들이 굉장히 넓고 조그만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저였지만은 모든 인간인 거죠.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아바타 같은 거죠. 철저하게 현대인이죠. 현대인이 이제 동그린의 형상을 거의 전부 다 원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저걸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풍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사람. 검은 풍선이 모여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변 상황과 또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인간상의 동그린이 들어간 풍경을 그렸던 것 같아요. 세상 풍경. 근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은 약간 도형적이기도 하고 뭐 직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변형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디자인틱하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는 명확하게 제가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도식적으로 보였고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 세계였었고 뭐 있음과 없음 죽음과 삶 이렇게 경계의 지점이 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컬러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색깔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젊음의 대변하는 색깔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회 안에서의 나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오롯이 그냥 한 인간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어떤 존재이고, 이제 물론 나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일단 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모든 사람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어떤 육체 중에서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얼굴의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의 사람들이 모두 뭐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 가면의 표정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이 안에 이제 최근 작품 중에 금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것들이 사회가 점점 이분화돼 가면서 뭔가 권력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 지점에 닿아 있는 부분이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극소수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여기 그림을 하나를 설명하자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눈물이 모여서 사람의 어떤 형태가 된 건데, 사람의 형태도 모여서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픔을 지니고 또 다중적인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 그 밑에는 당연히 돈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슬프지만 또 그거를 버릴 수도 없는 애매한,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현대인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표현했던 이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세상이라기보다 이 지금 표현한 그림들은 지금 현재 나이기도 하고, 또 내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지구인들을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작품입니다.